이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던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인사와 관련해서 첫 낙마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차명 부동산 은닉 또 차명 대출 의혹, 이게 이제 영거포 불거진 오광수 민정수석이 이재명 대통령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또 의혹도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거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로 알려진 강모 씨로부터 4천만 원을 빌린 뒤에 7년째 상환하지 않은 사실 확인됐고요. 하루에만 9명에게서 각각 1천만 원씩 모두 9천만 원을 빌린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도 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게 단순 차용, 빌린 게 아니라 불법 정치자금 아니냐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아들 논란, 또 아파 찬스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김 후보자 아들은 현재는 이제 미국 코넬대 경제학과에 다닌다고 하죠. 고교 재학 당시 표절 예방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고 일종의 학교 서클입니다. 입법 활동에 나섰는데 이후에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고 아버지인 김민석 후보자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설립한 단체는 김민석 의원실과 세미나도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 활동 관련해서는 아들의 대학 입시에 활용된 거 아니냐, 아빠 찬스다,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면서 조국보다 한 수 위다,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 후보자 측은 입시에 활용된 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논란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안타깝죠. 정말 제가 국무총리를 좀 무난한 사람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다 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김민석 후보자한테 신세를 많이 졌기 때문에 유명한 것 같죠. 근데 역시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아빠 찬스, 이거 참 우리가 그 아빠 찬스 조국 때문에 대한민국이 갈기갈기 찢겨져 가지고 그 이슈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근데 지금 또 아빠 찬스가 나왔는데 요건 앞으로 이제 뭐 구체적인 밝혀질 걸 보이고, 이 돈 문제가 이제 저는 나올 걸로 예상을 했어요. 김민석 그 후보자가요, 이 정치권의 야인으로 떠돈 지가 이제 한 20년이 넘어가지고 거의 생활고에 시달릴 정도로 힘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또 뭐 이면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뭐 로스쿨에서 변호사까지 뭐 할 돈도 있었다는 얘기고, 그다음 아들도 코넬 대학 다닌다. 코넬 대학이 아이비리그입니다. 아이비리그 학비 얼마인지 아시죠? 1년에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경제적으로 매우 복잡할 것이다라는 추측은 가능한데, 보시면은 뭐 4천만 원 빌리고 7년째 갚지 않고 뭐 9명한테 1,000만 원씩 빌리고, 이런 게 과연 그 정말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죠. 총리 후보자가 이렇게 뭐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지저분한 그 돈 거래가 있었다는 게 참 안타깝고, 뭐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만일에 총리가 되면 말이죠, 이 모든 것을 다 저 국민들한테 그 갚는다는, 빚을 갚는다는 입장으로, 국민들한테 돈 빌려줬다 갚는다는 입장으로 정말 그 국정 경영을 대통령도 와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아빠 찬스, 지저분한 돈 거래 매우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평론가님은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맞춰봐도 계산이 안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재산 뭐 대략 한 2억 원 정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이렇게 학비가 많이 드는 데다 보냈고, 그리고 전체가 뭐 키울 겁니다, 아마 미국에서. 예, 뭐 어찌됐건 근데 아빠로서 뭐 뭔가 좀 하지 않을까요? 뭐 하여튼 좌우지간. 그러면 계산이 나온다 이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전체가 키우니까.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네. 디테일하게 몰랐는데, 네. 그런데 뭐 결국은 이제 불법 자금 그 수수한 그 부분이 그대로 그냥 재산 뭐 이런 정도로 등치가 되지 않나 싶고, 그래서 계산이 좀 잘 제 머리로서는 좀 계산이 좀 잘 안 나온다, 이런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거의 전부가 과거에 불법 정치 자금으로 수수하고 안 갚은 그 돈 아니었느냐, 뭐 이런 추정을 충분히 하게 한다는 거고, 그리고 한 분한테 집중적으로 조금 많이 의존을 했더라고요. 그분 오피스텔도 뭐
좀 한때 좀 쓰기도 했다 그러고 그래서 이거 제가 보건대는 이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지금 첫 인사에서 지금 문제가 지금 불거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고집한 인사입니다. 더군다나 오광수 민정수석도 마찬가지. 반대도 제가 알기로 민주당 내에서도 꽤 있었는데 본인이 설득까지 해가면서 이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앉혔다는 거고 특히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사검증을 지금 윤석열 정부 때하고 지금 달리해서 도로 민정수석으로 지금 가져온 상태잖아요. 향후에 있을 고위직 인사검증을 담당할 사람인데 이런 문제가 있는 인물로 기용을 했다는 게 이제 이번에 드러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후폭풍도 꽤 있을 거고 부담도 상당히 많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 윤석열 전 정권 시절에 인사 참사 때문에 초기부터 지지율이 하락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특히 오광수 민정수석 건은 좀 의외로 이게 약간 참사에 해당하는 그런 부류라서 타격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상으로도 나와 있는데 갤럽 조사에서 물어봤습니다.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로 김민석 씨가 지명됐는데요. 국무총리로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적합하다 49, 적합하지 않다 23인데 이게 지금 정치 자금하고 아파 찬스거든요. 예. 적극적인 해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는 23일에서 27일 사이에 양일간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 사이 중에 지금 지역별로 편차가 좀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라에서는 70%가 적합하다. 그리고 연령대로 보면은 40대에서 64 적합하다. 50대 64인데 이 논란은 반영이 안 됐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논란이 반영됐을 때 호남과 40대 50대가 버텨주느냐. 만약 이들이 안 버텨주면 지금 49는 저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정도의 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인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왜냐하면 이게 자칫 더 불거지면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효과나 지지율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 지지층들이 고스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남 40대 50대.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하은기 대변인. 그 의혹이 별로 없나 봐요. 음. 일단은 뭐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음. 일단 아빠 찬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까 조국 뭐 전 장관의 영던데 조국 전 장관 실체가 있었죠. 제가 조국 전 장관 방어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처음 청문회 국면에서부터 이런저런 실체들이 있었는데 적어도 이 얘기를 나오려면 대학 입시에 어떻게 쓰였는지 전형이 뭔지까지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고등학생들 이런저런 활동하는데 아버지 아니라도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의원실에서 일해봤지만 취지가 좋으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입시 비리와 연결됐는지 입시 비리라고 주장할 거면 그걸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걸 보고 아빠 찬스라고 하는 거는 과잉이다 라고 생각하고 돈 빌리는 거 돈이 없으니까 돈 빌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계산이 안 맞춰진다고 말씀드렸지만 전처가 아나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같이 전체가 부담하고 있으면 계산이 안 맞아질 것도 없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몰아붙이기 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의혹들을 제기해야 될 것 같다. 네. 근데 그 댓글 중에 채무자가 독촉도 안 한다는 건 좀 불법 자금에 의심이 간다. 이런 또 의견도 있습니다.